안녕하세요. 장준의 명리산책입니다. 네, 오늘은 관살 혼잡격 제2편을 살펴보겠습니다. 뒤편은 역시 지붕 없는 박물관 강화도입니다. 강화도의 정수사에 있는 대웅전입니다. 네, 정수사의 대웅전에서 가장 특징되는 부분이 이 문틀이겠죠. 문틀을 보면은 보통 이런 절 사찰을 보면은 이 사찰을 보고 즐겁다라고 오시는데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이런 부분에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선 이 문틀 자체만으로도 국보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네, 그림을 좀 이어 붙이긴 했습니다만 요만큼입니다. 네, 이 문틀 자체가 저는 국보급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아름답죠? 우리가 봤던 그런 정방형, 사각형의 문틀이 아닌 이런 연화문, 꽃병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그럼 오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살혼잡격. 기토가 천간에 연월에 간목과 을목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관살이 혼잡이 되어 있네요. 관은 연간에 있고 살은 월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돕는 기운을, 그러니까 기토를 돕는 기운은 정화와 사화, 이것이 사화가 좌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차조, 관우장생, 살봉노왕이다. 이 명조는 관이 장생을 만났고 살은 녹을 만나요. 왕해졌다. 네, 장생을 만났고 녹을 만났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죠. 한번 명조를 다시 볼까요? 네, 간목이 해수의 장생을 만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을목은 살은 녹을 만났다. 묘목을 만났다. 그러니까 관살이 왕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네, 다음은 사해, 수충, 파인이나 희인, 목인, 능생화다. 사해충을 하여 인성이 충을 받아요. 파괴되었으나 기쁜 것은 인성이 목을 끌어당기는 능력을 갖고 있으므로 이것을 생화해 주는 것이 그것이 기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그러면 앞을 봐서 사해충이 일어났죠. 사해충이 일어나서 두 개가 제극인이 일어난 겁니다. 인성을 쓰는 사람한테는 제극인은 매우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사해충이 일어나서 인성을 쓰지 못하나 기쁜 것은 묘목이 목생활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다음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인운 합해 화목생이다. 인운에 이르러 해수와 합을 하니 화하여 목이 되어 인성을 생한다. 라는 표현입니다. 네. 연등 갑방이다. 네. 이 갑방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갑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것은 3명 안에, 3등 안에 들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급제를 했다. 이런 표현을 쓸 때 갑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경진, 신사, 재관, 복살이다. 경진, 신사, 대운에는 관을 자기가 마음대로 조절하고 복살, 살을 자기 마음대로 관살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주번조개. 주번조개라고 하는 것은 한서에 보면은 차체가 붉은색으로 이루어졌고 뚜껑이 있는 수레라는 겁니다. 아주 고관대작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네, 출수 대군 명리 양우라. 역시 출세해서 잘 살았다. 이런 표현입니다. 뒷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까지 해서 이 부분이 중요한 거게 되겠죠. 네,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목에 이르러 인해합해서 목으로 되니 오히려 이 사화를 도와서 이뤄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네, 초반에 우선 제극인이 되고 있는 사주입니다. 제극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쌀독에 쌀이 없는 겁니다.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서 공부를 하려고 하니 이 일이 나한테 맞지 않고 자꾸 머릿속에서는 책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제극인이 될 때는
공부도 못하고 나가서 일도 못하고 이런 두 가지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게 바로 제극인이 발생할 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뭐 제극인의 또 다른 모습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죠. 각각 이 각계 사회 지도층들이 미투 때문에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바로 제극인입니다. 안 좋은 형상들이죠. 네. 제극인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네. 최영장금 말씀하신 것처럼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 사주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쉬우면은 누구나 다 제극인에서 벗어나죠. 제극인이 사주 자체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려고 하니 쌀독이 이 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밖에 나가서 일을 하려고 그러니 자기는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도 제대로 되지 않고 공부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초년에 자축 대운입니다. 수의 대운이 왔습니다. 이거 자체로도 제극인인데 이 운에 다시 한번 제극인이 더 심각해집니다. 아마 공부하는 거 쉽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이 사주를 보면서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극인이 일어났는데 그 제극인을 이겨내고 자기가 관리로서 그래서 갑방에 들어섰다, 갑과에 들어섰다. 이것 자체가 인간 승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주를 공부할 적에 제가 저번 이 강좌에서도 말씀드렸죠. 이 운에 이르러 무엇을 이루어냈다라고 하면 우리는 항상 그 운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 이전부터 그 사람은 그 운이 올 때까지 노력을 한 겁니다.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하는 그 타이밍이 그 해 운에 맞아서 그 대운에 맞아서 꽃을 피우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 사주 자체로는 공부하기 힘든 사주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임목대운에 인해합에서 인해합목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데 글쎄요, 목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사해충을 임목이 중간에 컨트롤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생목, 목생화인데 목이 수에서 화로 직접적으로 때리는 것을 수가 목을 거쳐서 화로 가게 만들어주는 이런 중간 단계를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해충이 발생하지 않고 수생목을 거쳐서 사화로 간다. 그런데 이미 인사형도 있고 사묘합도 있고 임묘합도 발생하고 방합도 이루어지고 임목이 이때 이 삶을 완전히 틀어놓게 되는 거죠. 준비를 잘 해왔다는 겁니다. 사주는 제가 예전 강의에서도 선택에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이때 이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쌀떡이 피어가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나가서 내가 일을 하겠다. 공부를 포기했다. 이 사주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놓지 않고 자기가 나는 이 일로 승부를 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뤄낼 수 있었던 거죠. 이뤄낼 수 있었던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사화도 있지만 정화도 같이 떠 있었다는 겁니다. 항상 자기 머릿속에는 나는 공부에 대한 집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 이 사주를 단순히 사주가 좋아서 잘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이거는 표현이 좀 그럽니다. 오히려 1편에서 봤던 병인 일주죠. 임목이 모든 것을 다 끌어들이는 이런 경우에는 공부에 탁월한 재능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여건이 잘 받쳐져서 도와줬다라고 합니다만은 저는 이 사주는 혼자서 고군분투했다라고 봅니다. 주경야독하고 뭐 고학생하고 이렇게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임목대운에서부터 이것을 잘 정리해 나갔다. 다행히 목대운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내용 중에서 경진대운, 신사대운에는 재관복살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재관복살이라고 한 것은 이런 경우에는 경금이 금생수를 한 게 아니고 오히려 을경화물 만들었다가 신금이 을목을 한 번 더 제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관살혼잡이 되었던 이것을 경금이 합살을 유도를 해냈고 다음 대운에선 신금으로 자기 기운에 의해서 이 살을 제거를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관 하나만 잘 이루어 나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상당히 교훈적인 내용입니다. 제극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공부 포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정화와 사화가
항상 옆에 있었습니다. 공부의 뜻을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사주가 좋으니까 공부의 뜻을 놓지 않고 끝까지 갔다고요? 글쎄요. 아마 자기가 나는 이제 돈을 벌 테야라고 마음 먹었으면 돈을 벌 수도 있었을 겁니다만 그럼 또 중도 폭이 됐겠죠. 왜요? 여기 임목 대운이 또 왔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주는 나는 끝까지 공부로서 나의 승부를 보겠다라고 한 겁니다. 자,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오늘 사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